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시 내주시는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젊을 때 그리고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서 일을 할 때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는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기에 앞만 보고 달리죠.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을 학대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대의 개념 말고 인생을 살면서 삶에 있어서 굴곡이 심하고 이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서 내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의 또 영상 내용인데요. 열린 이야기에 이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 소식을 한번 전해주셨는데요. 삶에 살아나가는 내용이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각자의 집안마다 여러 가지의 또 이유가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지만 이런 내용 들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중년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열린 이야기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제 과거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드리고 인생의 복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환자로 오셨고 전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완쾌가 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원을 하셨던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유는 홍기가 찬 당신의 아들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때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르신의 아들과 만남을 갖게 되었죠. 여동생 하나 있는 장남이었는데 성실하고 무게감 있어 보여서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우리 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죠. 싸우기도 했지만 보통의 연인들처럼 연애 기간 1년 정도를 거쳐서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식 날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 깊이 흐느끼는 그 일이 일어난 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눈물이 흐르네요. 지방에 계셨던 부모님이 약혼식 날 고속도로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로 오시게 되었고 전 약혼식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디쯤 오시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 안에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과 형제들은 도착을 하지 않았고 그때 느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금도 저를 몸소리치게 만드네요. 약혼식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이 되어서 엄마와 언니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아빠와 남동생은 병원으로 옮겼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정신으로 어떤 힘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제발 꿈이었으면 하면서 이게 현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속으로서 모든 신한테 빌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고 현실은 참담했죠. 엄마와 언니는 제 약혼식 날 제삿날이 돼버렸고 슬픈 약혼식의 기억으로 전 지금까지도 엄마 제삿날이 되면 괜히 약혼식을 한다고 서둘렀던 죄책감까지 합쳐져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 사람과 엄마와 언니가 없이 아빠와 동생만 참석하는 결혼식을 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첫 딸을 낳았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내 가족을 이루고 그런대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저를 보고 아들과 결혼을 서두르셨던 시어머니는 제 약혼식 날 이후에 가끔 저 들으라는 듯이 재수가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은 말려야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슴 한켠에 엄마와 언니를 묻고 살아가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던한 남편 덕에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죠. 둘째 임신 6개월 되어가던 어느 날 병원에 따라오신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집요하게 아들, 딸 성별을 물어서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날부터 전 낙태를 종용하시는 시어머님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종손이라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큰딸을 낳았으니 딸은 이제 필요 없다며 임신 6개월인 저에게 계속 낙태를 요구하였고 전 강요에 못 이겨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낙태시켰다는 죄책감에 예전과 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지내게 되었고 남편의 권유로 그 이후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복한 인생을 탓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 그늘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들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 아들을 순산해서 시어머님한테 아들 잉태를 강요받은 것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약혼식 날부터 시작된 저의 불운의 늪에서 그 시기가 돼서야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종손을 외국으로 안 보내시겠다는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호주로 이민을 왔고 지금 여기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참담하게 상처받았던 마음도 많이 치유가 되고 제 인생의 중요성도 느끼며 성장하는 애들 뿌듯하게 쳐다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죽어라 해도 죽으라는 법 없고 지금 좋다고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경험하면서 그 세월이 빚어내는 힘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외국으로 이민의 결단을 내려준 남편의 힘이 컸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열심히 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언니 그리고 내 뱃속에서 살다간 내 딸까지 생각을 할 때면 울컥해서 눈시울을 적시지만 이 다음의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세상에서 만난다면 이 생애의 못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네요. 제가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의 굴곡에 휘둘리며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너무 탓하고 제 자신에게 몹쓸 말을 퍼부으며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열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 가지의 인간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때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래 길동아 너 갈비를 먹고 싶어? 그래 내가 갈비 사줄게. 갈비집으로 가자. 길동아 너 저 좋은 옷 입고 싶어? 그래 뭐 10만 원이 되면 어떻겠니? 너는 10만 원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해도 되는 게 없어. 내가 발버둥을 쳐봐야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인복이 없어. 나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세 번째 부류는 이것저것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 살게 되는 인생, 어떤 사람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의 계기가 된 사연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 가지의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사연에서처럼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 또한 그러한 세상의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노력해보는 다소 짧은 시간이지만 희망의 시간에 전추어전이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이렇게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면요, 인터넷에 지금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공유하는 인생 살아나가는 열린 이야기의 모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